네, 이투스 그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영어를 얽힌 그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1 친구들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독해 파트를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은근히 우리 고1 친구들 듣기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선 또 따로 요번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 진행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독해인데 해설에서는 늘 그러하지만 특히 고1, 2 친구들이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던데요. 특히나 이번 해설 강의는 여러분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어휘 실력과 구문 실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리딩 스킬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전하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리딩 스킬, 논리 독해죠. 그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선생님이 포커스를 맞춰줄 테니까 이 해설 강의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다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수업들과 강의들을 여러분들과 다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만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쏙쏙 뽑아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은요, 목적인데요.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대입항류, 즉, 이 전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 주로 이제 편지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물어볼 때 핵심명만 빨리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실력이 남아도는 친구, 나는 시간이 항상 남아요. 이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 읽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선생님이 답을 보이는데 뻔히 이걸 다 알고 있는 건 좀 답답한 거야. 그럼 바로 보여줄까? 목적 유형은요. 어디를 보면 된다?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뽀갤 수 있다는 거.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문장. As soon as. 자, 뭐뭐 하자마자. 자, 그 책상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당신에게 전화를 드릴 거예요. 즉시. 그리고 뭘 한다? 배열한다? Convenient delivery time. 고객님이 편안하신 배달 시간에 전달해 드릴게요. 배달을 해 드릴게요. 자, we regret the inconvenience라 그랬는데 여러분, regret이 원래 무슨 뜻이 있다? 후회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후회합니다. 이 불편함을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regret이라는 표현은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감이다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유감이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즉, 여러분, I'm sorry 이러면 무슨 뜻이죠? 모르는 친구 없잖아요. 미안하다죠. 그런데 이게 미안하다가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해석한다? 유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I'm sorry 하고 regret 둘 다 꼭 알아두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유감입니다. 이러한 딜레이된, 지연된 이 불편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우리의 불편함을 야기한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This delay has cost you.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괄호를 열고 닫았는데요. 이거 구문에서 기본이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여기가 명사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명사, 그리고 여기가 동사.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 급햄들이라면 말이죠. 이제부터는 괄호를 자신 있게 열고 닫고 수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탁 직독직해 하고 싶은 친구는요. SOS 구문 독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연을 야기하게 되어 이 불편함을 드린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떤 글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금 죄송해하고 있는 뭔가 배달 지연 사고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글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그렇습니다. 3번. 상품의 배송 지연에 대해 설명하려고. 물론 여기서 사과라는 표현은 딱히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상황이 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즉각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배달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선지 충분합니다. 19번 넘어갈게요.
자, 19번은 항상 그렇듯이 어떻게 신경인데 여기서 지금 신경 변화니까 변화일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문제 푸는 순서는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부분만 보고도 답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상황, 심경의 변화를 묻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변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처음 부분이 아니라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뭐라 그래요? She shouted with joy. 자, she shouted with joy. 형광펜 해볼까요? 자, 이 벌써 끝난 거 아닌가요? 그녀는 기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It's raining hard. 여러분, hard. 빡세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억수로 오네 이러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She felt as though. 자, as though는 뭐다? as if. 무슨 뜻?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The thunderstorm was present. 마치 폭풍우, 막 천둥 번개치는 이런 폭풍우가 선물인 것 마냥, 선물 아니잖아요. 선물인 것 마냥 이렇게 너무 행복해하면서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두 개로, 내가 진짜 선생님 많이 봐줬어. 두 개로 우리가 집약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가 남느냐면은 이거지, 이거. 그지 않냐? excited냐, satisfied냐 요거거든. 근데 지금 봐라. 다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자기 너무 기뻐가지고 와 비가 내린다 이 상황이거든. 그러면 excited 흥분된 거야. 너무 좋아서 흥분된 거냐, satisfied면 만족이냐. 뉘앙스가 어때? 설까? 1번 쪽이 좀 더 마음이 가지. 그리고 그럼 앞에 부분 볼까? wishful이면은 여러분 뭐야? 이제 바라는 거야. 뭔가를 막 소망하는 거. 근데 ashamed는 뭐지? 굉장히 수치스럽고 기분이 언짢고 되게 안 좋은 거지. 그러면은 이거 둘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정말 불안한 친구라면 1번으로 가기가 선생님 그래도 나는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나쁜 습관은 아니에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 본다? 보이냐? 보이냐고! 앞부분에 살짝 째려만 봐도 나오는구나. 자, whispered, I wish the drought would end. 여기 현관펜합니다. 일단 wish 나면 끝난 거 아니야. 가뭄이 끝나기를 정말 바래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오케이, 갑니다. 20번 갑니다. 자, 2번, 20번 유형은 무슨 유형이다? 네, 주장 동그라미. 주장, 어디를? 마지막 두 문장. 정답 나온다. 선생님 이거 모든 해설 강의와 그 2, 3학년 문제 문풀 해설 강의에서도 항상 똑같이 풀어요, 여러분. 우리 1학년들 처음 보는 친구들은요, 뒤에 2, 3학년 것도 좀 더 어려운 난도 풀고 싶다? 해설 강의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은 어디냐 하면은, 네, 여기네요. 여기긴 한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살짝 째려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뭘 째려보느냐? 그러니까 살짝 앞뒤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뒤쪽은 볼 거니까 앞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일일이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열쇠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 What are the lifestyle changes he has made? 의문문인 거는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로 앞 문장과 앞 문장까지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은 일련의 나열, 전개 방식이 지금 나열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럼 결국 얘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꼭 정말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은 the answer is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오늘 여러 가지 팁들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단락 전개 방식 필기한다. 자, 우리가 평가원은 물론이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네? 학력평가 문제집 시교육청에서 출제하시는 이 좋은 글들의 공통점은 뚜렷한 단락 전개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이 좋은 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따라란. question. 즉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이 글을 쓴 지은이들이, 필자들이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장치다. 무슨 장치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호기심, 유발, 어떻게 뭔 것 같아? 라고 해놓고 앤서를 꼭 쥐어주는. 그러니까 뭐다? 이 앤서가 우리 수험생들은 뭐로 판단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문과 동일하다. 핵심.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다. 선생님 말이 많이 쓰는지 몰래? 야, 마지막 문장 말고도 답 나왔네. 여기 봐봐. 자, 무엇입니까? 생활 양식의 변화. 자, 여기도 보세요. 아까 좀 전에 했는데요. 자, 뭐를 구조 본다. 시작. 명사 원, 명사 투, 동사 맞습니까? 뿅뿅뿅 할 수 있겠죠. 그녀가 했던, 만들었던 생활 양식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막연하죠. 그렇지만 여기가 핵심이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When the conversation, 그 대화가 초점을 맞출 때 어디에? The process of change,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자, rather than 뭐다? 자, rather than도 사실은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나오면 강조예요. 강조 기능이에요. 뭐를 강조하기 위한 건데? 야, 봐봐. A rather than B 하면은 해석이 뭐야? B라기보다는 A. A와 B 둘 중 뭐를 강조한다? 그렇지! A를 강조하잖아. A를! 그러면은 여기가 핵심이 된다는 거야. 해석은 해보자. 결과물보다 변화의 멋이 그렇지! 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은 강화한다. 가치를, 뭐에 대한 가치를 뭘 만들어내지? 지속적인 과정을 창조해내는 거에 대한 그 가치, 어쨌든 좋은 얘기지. 그걸 강화시킵니다. 자, 이것만 읽고서 지금 선지 내려와 볼래? 정답 몇 번이야? 정답 몇 번이야? 과정 나온 선지 뭐밖에 없어. 과정. 여기 있잖아. 정답은 빠밤. 어때? 놀랍지? 행동을 바꾸려는 사람과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대화해야 된다. 대화란 표현도 나왔고 과정 나왔고 행동을 바꾸려는 표현은 왜 나왔을까? 여기 보시면 change 나왔잖아요. 생활 양식. 여러분, 자, 여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했던 친구들 위에서부터 다 읽으세요. 제발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고서 딱 마지막 문장에 초점을 맞춘 후 무게를 주고 정답 선지로 내려왔다면 소름! 막 선생님 놀랄 거예요. 와,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답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좋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21번 갑니다. 21번은 무슨 유형이다? 요지이고요. 여러분, 요지 유형은 진짜 그야말로 전형적인 대입하기예요. 대입하기는 어디 읽는다? to인데요. 요즘 어떻게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 1학년 친구들 진짜 영어 공부 안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고2, 3을 봐도 아는 게 오히려 나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문제들이 요즘에 더 수능도 그렇고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나오는데 그걸 더 어렵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만큼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학년도 보시면 아니 이렇게 쉽게 나온단 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단락 전개 방식만으로도 그냥 한두 문장 읽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웬일? 이제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뭐냐? 이거를 뭐 해설 강의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나온 거는 다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 자, 첫 번째 문장. In my sim인데요. 물론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행간을 잡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sim 빨간 펜 들어. sim 밑줄. 자, sim이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영어권에서 굉장히 좋은 글일수록 필자의 주장에 특히 단호하게 들어간 의미가 확실한 지문일수록 sim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자의 주장이 굉장히 약화된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는 동양 문화는 좀 예절 동방 예의지국이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얘기가 평소에 저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뉴스에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 인터뷰를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물어볼 때 항상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그게 sim이라는 표현인데요. 뭐인 것 같다. 굉장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갖다 붙이는 그 조사들이 영어권에서는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표현이 아니냐면은 확실하게 자신의 주장을 담기에는 그릇이 부족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결론은 무엇이다? 그런 문장의 첫 부분에 나왔을 때는요. 거의 10중 8구 뭐다? 역접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자, 이거는 지금 가주어 진주어였죠?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대디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게요. 자,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praising your child's intelligence or talent 여기까지가 주어죠? 동명사 주어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지능이나 재능을 칭찬하는 것은 boost, 촉진시키는 거죠. 그의 자녀의 self-esteem, 자존감을 촉진시키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걔를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똑똑하네 그러면서 더 많이 이제 저 잘하고 싶어하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아니나 다를까 너무 전형적인 구조네. 뭐가 나왔다? but 동그라미. 끝났네.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서 but이 나왔다. 이 문장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자, 형광펜입니다. It turns out that this sort of praise backfires. 형광펜. 와우. 선생님이 왜 감탄사를 날렸느냐. 와우. 이랬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면은 여기 잘 봐. 여러분 turns out이 무슨 뜻이야? 뭐뭐로 밝혀지다 드러나다잖아요. 우리 어떨 때 이런 표현 써요? 드러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런 걸로 이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데 뭘 밝혀져요? 결국 주어는 동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아이고 슬픈 얘기는 그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살아있는 것으로 판명해놨습니다. 라던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전에 대한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이런 거 무조건 주제문은 시그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칭찬이요. 뭐다? backfire. 이거 진짜 영어 시험에서 좋아하는 어휘예요. 이거 몰랐던 친구들 꼭 기억해라. 이거 내가 복합바이블에서도 강조하는 건데 역효과가 나다. 쓰세요. 아이고. 지금 여기 해설에서 나오는 너가 몰랐던 어휘 중에 선생님이 필기까지, 판서까지 해드리는 거는 진짜 앞으로 3년 내내 나와요. 수능까지 나와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은 뭐다? 여러분 자녀의 지능이나 재능에 대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게 긍정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역효과가 안 좋다. 자, 선지 내려가 볼까요?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정답은 몇 번입니까? 한글이니까 빨리 읽죠. 5번. 아이의 지능과 재능에 대한 칭찬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오 마이 갓. 어때요? 이거 몇 초 컷? 3초 컷. 3초 컷.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그널 무작정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그널이 답이 있어야 할 자리, 즉 투 자리에 있었다는 건 이거는 대놓고 너무 빼박이었잖아.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 연습이나 실력이 부족하여 아직 불안한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이제 고1인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알아?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네가 예상했던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것보단 낫잖아. 그리고 내가 깨알같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 문장에 뭐로 시작하는 이 사람 너 이름 들어봤니? 캐롤 드웩 들어봤어? 옆집 아저씨 이름 아니잖아. 그지? 그럼 앞으로 또 나오는 유명인인가? 아니. 네가 아마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들을지도 몰라 이 이름이. 그럼 이거는 뭐의 기능이냐?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사람 실명이 나왔지? 이건 무조건 우리 시험에서 실명이 나왔다. 무조건 전문가야. 쓰세요 빨리. 사람 이름 나오면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최소 뭐한 사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알겠나?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누구? 역시 전문가. 권위자들. 그 사람들이 입증을 했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왜 써준다? 앞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가장 강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명심해. 여기까지 넘어간다. 그 다음 22번. 22번 유형이 뭐다? 주제 동그라미. 역시 이 아이도 어떤 거시적으로 봤을 때 대입학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읽으면 된다? to인데요. 여기 잘 봐라. 첫 번째 문장 fast fashion. 이거 굉장히 핫한 이슈죠. fast fashion.
나 아직 스포는 안 할게. 그냥 패스트 패션이라고 할게. 자, 패스트 패션은 refers to 무엇을 언급한다. 무엇을 일컫는 것이냐? 아, 트렌디한 옷. 트렌디한 게 뭡니까? 굉장히 유행을 따르는 그런 유행하는 의복을 언급하는데, 자, PP입니다. 괄호 열어, 후치, 수식,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팔리고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근데 as quickly as possible at extremely low prices. 아, 느낌 왔다. 아주 낮은 가격에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들에 제공되는 근데 아주 트렌디한 clothes.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자라, 대표적인 브랜드 자라. 그 다음에 또 유니클로도 거의 여기 해당이 되죠. 요런 옷들, 요런 거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뭐 고1 친구들은 생소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마냥 막 아무나 들었을 때 지나가다 들었을 때 야 당연한 상식 아니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첫 문장에서 이런 어떤 특정한 단어를 언급해주고 설명해주는 경우 이거 무조건 핵심 키워드 패스트 패션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패스트 패션에 관한 글이구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특히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은 얘기 또 해주죠. 패스트 패션은 아이템 항목들은 may not cost you much at the cash register.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에게 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왔다? 두 번째 문장인데 벗 나왔냐? 보이냐? 끝났네. 벗 동그라미. 두 번째 문장인데 벗 나왔잖아요. 그것들은 뭐다? 대의가 뭐야? fast fashion items. 패스트 패션 물건들은 come with a serious price. 뭔 말이야? 심각한 대가를 또 지불하게 한다. 뭔 소리지? Tens of million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아, 느낌 왔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개발도상국을 말하는 거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후진국들, 개발이 필요한 그런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부 어떤 그냥 아이들이야.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를 의미하는 거지. 싼 값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work long hours in dangerous conditions. 사실 뭐 더 읽을 필요는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 아주 장기간의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대가를 초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위에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우 할 수 있지만 싼 가격에 제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뭔가 그대들도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인건비나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거에서 아껴야지 이게 수익이 단계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싼 노동력으로 많이 혹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급햄들은 여기에 이제 콜론이 동격이니까 이거 굳이 뒤에 다 안 읽어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fast fashion items가 결국 그렇게 전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꼭 좋은 것만 아닐 수 있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명심하셔야 돼.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시그널이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 두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자리에 시그널 같은 역점형용사가 보이면요 무조건 정답으로 여러분 도출하셔야 돼요. 마지막 두 문장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데이가 뭐라고? fast fashion items야. 여기 day부터 여기 sales price까지 형광펜 하시고 선생님이랑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선지가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 여러분들의 해석이 또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답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1번 선지 가겠습니다. Problems, 문제점들인데요. Behind the fast fashion industry. 뭐래요? 패스트 패션 산업의 뒤에 숨어있는 뭐다? 문제점들. 정답 1번이네요. 맞아요? 해석만 해드릴게요. 2번 선지. Positive impact. 이거 보고 더 읽어야 되는 사람 바보지. 지금 방향성 잡아가야 되는데 3번 이유입니다. 패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 그 얘기 아니었죠. 성장 얘기 아니고. 4번 요구 뭐 수요입니다. For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 야 이거
다 읽은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다 읽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일 작업하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잖아요.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 지금 근데 이 지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겠어. 여러분들, 그지? 그러면은 봐봐. 1번 너무 매력적이지만 4번 왜 안 됩니까? 이런 친구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거 완벽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5번은 여러분 에어 폴루션이니까 일단 나가리. 어머. 안 되면? 그러면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 보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읽었을 때 오케이 선지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역시 출제진들이 좀 머리를 쓰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확인 사살을 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여기죠. 그쵸? 두 문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문장. 다 읽으세요. 읽고 싶으면. 근데 마지막 문장으로 확인 사살 할게요. 자, millions of tons of discarded clothing. 뭐죠? 이거는 수백만 통, 굉장히 많은 양의 버려진 의복이 piles up, 쌓아 올려진다. 매립지에 매년. 이게 개선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패스트 패션 산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까지 마무리까지 이렇게 내용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사살했습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어때요? 좀 재밌지 않나요? 자, 23번은 무슨 유형? 제목입니다. 자, 제목은 역시나 무슨 유형? 대입학이고요. 대입학은 to. 뭐라고요? to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to도 선생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리딩 스킬 반에서는 다 자세하게 하지만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to를 읽는데요. 중간을 무조건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스캔을 뜨셔야 돼요. 스캔. 여러분 스캔이 뭐예요? 쭉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기인데 뭘 찾아야 될까요? 한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어떤 거? 역접 연결사를 나타내는 however. 뭐라고요? however. 그러니까 but 같은 애들. 역접 연결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라? 얘가 무조건 주제문이야. 얘가 주제문이야. 그러면은 마지막 두 문장 읽을 필요도 없어. 답이 나와. 얘 문장이. 당연히 여러분 왜 이런 논리가 생성되게 되었느냐? 이런 리딩 스킬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국원 선생님 독해 바이블 베이직 리딩 스킬에서 너무나도 여러분 이해 잘 가시도록 설명해 다 드립니다. 여기 지금 해설 강의니까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결론만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업에서 한번 잘 들어봐요. 어쨌든 여기도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규칙적인 운동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Maybe the ultimate 궁극적인 면역 체계를 immunity booster이니까 면역 체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너무 근데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급할 때는 좀 느낌이 와야 돼. 첫 번째 문장이 정말 맞는 얘기고 올바른 얘기지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지 않을까? 어린이집에서도 배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은요. 우리가 한 번쯤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뭔가 또 반전이 나오겠는데? 이렇게. 근데 뭐 설마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분명히 아주 역접의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불행히도 우리 입장에서 불행히도 스터디셉션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당위성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 연구들까지 보여줘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세 번째 문장에 뭐가 보인다. 자, but 보이나? but 동그라미. 하지만 when you feel sick 나온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플 때 the story changes. 여기 형광펜. 뿅. 뭔 말이야? 여러분이 아플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라는 얘기는 아플 때는 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잘한다. 자, 선지 가겠습니다.
또 우리 다 영어 선지다 보니 또 힘들죠. 마음이. 1번 갑니다. 자, 사인, 징후죠. 신호인데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운동한다는 신호. 예. 2번, exercising when sick. 아플 때 운동하는 거. A good move? 좋은 움직임이냐? 맞지. 아유,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목이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잘 봐. 우리 특히 이제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잘 들어. 응? 요지하고 주제, 제목, 그렇지. 주장, 요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 아유, 그래. 근데 이것도 선생님 독해발부 기본 수업에서 다 하는 거라서 논리적이거든. 이거 국어 아니야. 나 영어 선생님. 나 국어까지 알려주는 영어 선생님.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같은 거 같잖아.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대입하기 맞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는요. 여기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주제나 제목은 그 글에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다루고자 하는 이 글에서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가에 대한 중심 내용, 키워드가 들어가죠. 그런데 요지 주장은요, 여러분 더 구체적이어야 해요. 구체적, 무슨 말이다. 그 주제, 중심 내용이 주제 및 제목이잖아요. 그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들어간 게 요지와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제목은 나올 수 있죠. 아플 때 운동하는 거 좋은 걸까? 이건 제목이죠. 요지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오케이? 정답 2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제 어법이네. 여러분들 제일 마음 힘들어하는 어법인데 그나마 신기한 건 이 어법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 지금 꽤 있는데도 1학년들은 오히려 요번 어법은 어디 봐. 오답률 5위 안에 안 들었죠? 안 들었죠. 신기하네요. 여러분 잘하셨네요. 박수 한번 잘하셨고요. 박수 치면서 제 귀한 분필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네 그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어서 레옹아 미안한데 내가 주려고 했거든. 여기 가서 요거만 좀 주워주면 안 될까? 선생님 갑자기 사라지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복 받아. 우리 레옹이 머리 나와도 되는데. 자, 네. 좋았습니다. 왠지 올해 막 수능엔 1등급 다 팍팍 뜰 것 같네요. 아니 왠지가 아니고요. 확실합니다. 확신이 드네요. 1등급. 자 이제 어법에 가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선생님이 또 어법의 리얼킨입니다. 얼굴 들이대기. 어법의 리얼킨인데 아무래도 1학년들은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꼼꼼하게 실력을 쌓아야 하는 그런 단계이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무엇으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를 논한 후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 전부 다 수능 수준입니다.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즉 3학년 내내 써먹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수준 있게 나왔어요. 좀 디테일한 걸 살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 1번은 무엇을 묻는 문제다? 뭐냐? 대답하라. 너는 오늘 너의 존재가 여기서 커밍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걸 주어줌으로써 네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된다. 자, which. 자, 이거 뭘 물어본다? 우리 뭘 확인해야 된다? 목소리 내라고. 진짜. 뭐라고? D가. 왜 그래? 정신 차려라. 제 정신이 아니구나. 자, 불완전한 절이 왔느냐?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 앞에 얘는 명사가 있을 때도 있고 간혹가다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D가 문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불완전한 절입니다. 자, 갈까요? 그러면은 뒤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주어. 자, 여기 헤이리 동사인데요.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죠? 그러니까 잘 썼다? 통과. 불완전한 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은 딜링이네. 뿅.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앞에 man이라고 하는 명사 보이시죠? 자, man 형광펜 뿅. 이게 앞에 지금 명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는 이 문제는요. 원래 이제 그 박스형으로 따지자면 ing냐 pp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분사,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판단한다?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목적어가 없느냐로 판단하긴 하는 건데 딜이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이것도 수능에서 선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인데 뭐다? 자동사입니다. D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딜 외우실 때 외운 친구들이라면 외웠던 친구들이라면 기억하시죠? 딜 절대로 혼자 나오지 않죠. 뭐랑 나온다? with라고 하는 전치사랑 항상 함께 다녀서 우리가 딜 with라고 외우죠? 네. 무슨 뜻이다? 다루다 처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학년 내용인데 오히려 고3 때 돼가지고 이런 게 나오면 더 애들이 헷갈려 한다는 게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deal with가 얘는 자동사다. 전치사가 같이 쓰이니까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이다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정상이죠. 따라서 지금 deal 바로 뒤에 뭐가 안 보이지만 잘 쓴 겁니다. deal with 위에 목적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잘 썼다? 통과. 얘는 무슨 구조라고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 구조. 그 다음 3번. 와우. 이거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앤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것도 일단 여러분 보세요. 싱즈면은 뭐냐면 이게 동사, VR은 뭐 동사 원형이라는 의미고요. 알아두시고 거기 S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요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자리가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뭐 S 붙을 수도 있어요. 동사 자리냐 ing 자리냐 하는 걸 물어보는 시험인데 이거 1학년들도 알고는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장의 조건 이걸로 이제 하는 건데 결국 이거를 눈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면 이게 seems냐 seeming이냐 이제 요런 경우가 되는데 seeming 참 우리 본 적이 없어서 딱 봐도 그냥 seems 같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지금 1학년이죠.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1단계 필요하지만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문장의 조건으로 판단을 하는데 문장의 조건은 1문 1동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1문장 1동사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3학년 때 수능까지 나오는 건데 한때 수능에서 도배질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내신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보실래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볼게요. 지금 얘는 본동사가 아니거든. 전치사, 명사에 묶이는 애들인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어렵다 하면 여러분 어법도 근데 실제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선생님 그 내신 플러스 수능 1등급을 위한 약속 영문법이나 뭐 각종 문법과 관련된 모든 강좌 아니 구문에서도 SOS 구문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구조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묶여서 동사로 의심되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사 자리. 일단 문장이 짧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seems가 그래 동사로 쓰인 애구나 라는 거를 근데 먼저 딱 떠올린 친구들은 아직 이게 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머리 아프다라는 친구는 이거 일단 동사 자리라고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가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게 1단계에서 이제 동사 자리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잘 들어. 여러분 이거 별표 100개짜리야. 이거 별표 100개짜리.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물론 내신, 그다음에 모의고사, 수능까지 활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가져가야 되는 애예요. 진짜 중요해. 100개. 필기 알아. 여기가 문법 문제에서 동사와 관련된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실 3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뭔지 알죠? 뭐죠? 수, 태, 시제인데 잘 들어. 선생님이 오히려 수능 강의를 할 때는 시제는 아예 지워버리라 그래. 근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 앞길이 창창하잖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지. 근데 내신에서는 시제 당연히 들어가지. 이게 이제 킬러용이 되겠지. 등급을 가르는. 보통 모의고사에서 현재는 모의고사에서는 전국 규모의 모의고사에서는 시제는 웬만하면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들 내신에서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 태를 논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 하는 거고 태가 뭐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예,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sims는 여러분 단수동사, 복수동사. 돈사는 s가 붙은 걸 단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를 지금 따져볼게요. 수를 따져볼게요. 그러면 sims에 해당하는 주어가 누구다?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수일치는. 근데 주어는요. 여러분 문장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 진짜 주어다? memories, 현관펜, 단수 복수. 복수니까 얘가 틀렸죠. 얘는 s가 빠져야 복수 동사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sim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예, 능동이다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일치 틀렸다. 그래서 정답 3번. 야,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하네. 나 일로 올게요. 4번은 지금 to, do인데요. 얘는 뭐로 같이 쓰였냐면 이걸 같이 옵니다. 여기 오면은 바로 앞에 뭐가 보인다? deciding, 형광펜. 아, 이거 내신에서도 겁내 많이 나오는 거네. 가장 기본적인 거. decide는 타동사로서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애입니다. 잘 썼습니다. 통과. 그 다음 5번에 대세 밑줄 그어져 있네요. 대세 용법이 너무 많아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뭐가 보인다? So, 형광펜, that, 형광펜.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제 부지런해야 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선생님이. So 대시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o that 구문이죠. 그럼 여러분 so that 구문에서 that 이하는요. 이게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 온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완전한 절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일단 so that 이 구문에 대한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라는 친구는 앞에 so만 있어도 대신 잘 썼다 통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 1등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영문법에서 강의에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휘. 와우, 근데 어휘가 지금 오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3위입니다. 오답률 3위. 3위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휘는 항상 똑같은 글의 단락 전개 방식을 보이죠? 바로 두갈식의 구조입니다. 두갈식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힘을 빡 주고 그거랑 같이 이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밑줄형 같은 경우가 오히려 박스형보다는 좀 더 난해할 수 있어요.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잡아줘야 돼. 일단 선제가 5개잖아. 5개가 옳고 그름을 고르려니 박스형은 3개밖에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인 피로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중심된 내용을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사람들은 타고나게 본능적으로 b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냐면 look for causes of events. cause, 원인을 look for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 일들이 벌어나면 그거의 원인을 찾는다. 본능적으로 계속 원인을 찾게 돼 있다. 자, 그런데 마침표가 나와야 될 자리에 컴마 나오고 다시 투부정사 나왔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자, 동격이라고 하는 건데 to look for causes of events를 또 다른 표현으로 썰을 풀어준 겁니다. 결국 일련의 사건들, 일들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형성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설명과 그리고 스토리스 하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약간 이야기의 소설이라는 의미는 허구의 의미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살을 덧붙인다.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형광펜 해주시고요. 딱 잡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1번 선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That is one reason. 아하, 그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까 계속 나왔던 구조인데 명원, 명투, 동의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소식하시면 되겠네요. 스토리텔링이 그러한 설득력 있는 매개체가 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여기서 왜 나왔다? 앞에서 스토리 나왔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유를 갖다 댄다라는 게 사람 설득을 해야 되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괜찮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선제 들어간 문장만 탁탁
탁 이제 볼게요. 자, from our experiences and the stories of others.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콤마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전명이 되면서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서 주어 동사가 되는 구조네요. 뭐로부터? 우리의 경험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는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generalizations,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The way people behave,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아, 이러이러하니까 보통 이러이러할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3번부터 애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정답이 선택률이 계속 비등비등해요. 3, 4, 5번이. 그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것만 좀 잡아주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들어간 문장. We attribute. 자, attribute 밑줄 A to B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A to B. 자, 다시 attribute A to B예요. 전치사 to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여기 다시 필기를 한번 해볼까?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A는 B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주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면 이게 이제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주어가 한 단어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럴 땐 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의역이 잘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가 되면은 어떻게 깔끔하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주어의 A는 B 때문이다. 어트리뷰트가 원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하면은요 되게 어려워요. 귀속하다, 귀속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인을 갖다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 이유들을 그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And 그리고 as long as 뭐 하는 한 이러한 cause and effect 보다 인과관계 이러한 인과관계가 근데 어디다 pairings.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흔들리잖아요. 뭐야? 이렇게 도대체 뭘 묻고자 하는 거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 어휘는요. 주제를 기준으로 하면서 뭐를 확인해야 되는? 여기 나온 어휘가 헷갈린다면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 기준은 모호하다라고 한다면 반의어를 넣어보세요. 반의어. 페어링스가 뭐야? 짝이잖아. 짝짓기 할 때 짝짝. 페어링.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반의어라고 한다면 단 하나잖아. 이러한 인과관계인데 하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인이 있으면 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짝짓기가 일어나야지. 그런 짝짓기가 말이 되는 한, make sense, 일리가 있는 한 우리는 그런 것들의 이유를 다 기속시킨다 이 말이죠. 관련이 있으니까 make sense가 보다 일리가 있는 한. 그러니까 3번은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하죠.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것들이 바로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계속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개를 짝을 짓는다는 거죠. 커즈 앤 이펙트를. 그러니까 페어링스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간 문장에서 자 sometimes they implicate 밑에 나오죠. 뭐야 연관시키다. 때로는 그들이 연관을 시키는데 the wrong causes. 뭐야? wrong. 앞에서는 다 말이 된다고 이해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뭐가 된다? 잘못된 이유를 연관시킬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어떤 일련에 일어나는 것들에 있어서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병렬, 순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그럴싸할 때는 일반화도 되고 짝짓기가 일리가 있으면 원인을 이것 때문이다. 커즈 앤 이펙트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이유를 추론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셔야 되고요. 사실 보면 이런 거가 우리가 헷갈릴 때 옛 같은 건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나 실수할 때도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4번 여러분들이 옳다, mistaken. 여기 지금 커절이라는 단어 중요한데 여러분 캐주얼 아니에요. 커절은 인과관계입니다. 이거 약간 이중이에요. 똑같은 얘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과관계의 귀인이 우리가 잘못 오도되는 경우가 있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wrong이 잘 맞습니다. 그 다음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복잡한 일련의 연쇄고리 같은 것들이 있다. 모든 이 결과에 귀속하는 연결선상에서의 일들, 사건들이 있다. 만약에 그러한 사건들의 어떠한 하나라도 일어나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similar 반이어가 different니까 그걸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있으면 단 하나의 원인에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한다면 그 중 하나만 바뀌어도 당연히 결과는 달라지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죠. 오답률 좀 높을만 했네요. 자,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1번 갈게요. 31번은 요번에 빈칸은 일단 31번, 32번은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빈칸이 여러분 빈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빈칸 추로는 항상 뚫려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읽어야 할, 즉 답이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박스, 그러니까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뚫려 있죠. 어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니까. 이런 경우에 마지막 부분에 뚫려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딜 보고 정답을 추론한다?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끝부분에 있으니까 마지막 그 문장, 빈칸 포함 문장이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정답을 추론해야 하는데 이것도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이 부분만 읽어 이게 절대로 아니고 여기를 읽고서 정답을 추론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결국 출제 원리에 의거한다면 빈칸이 들어간 밑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결국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쌍둥이 재진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이 좋은 글의 특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할게요. 근데 또 이거를 왜 이게 재진술이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글의 특징인데요. 그거는 선생님 개념 반에서 독해바이블, 베이직 리딩 스킬 같은 데서나 독해바이블이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푸는 방법 일단 집중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나 분명히 역접이 나오니까 정 안 되면 앞으로 여차만 가도 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나 what is unique? 독특한 것은 뭐요? Quality of ideas. 자질 특성이니까 우리가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자질, 이거의 품질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생각의 수준, 질이다. 뭐가 독특한 게 질이다. They come out of blank. 빈칸을 딱 품사를 보니까 다 명사형이죠. 명사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각의 질이다. 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독특하구나. 그럼 뭐냐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 생각을 하면서 가야지. 이게 좋은 자질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하거든. 나쁜 거를 말할 때 퀄리티라고 하진 않거든. 그러면 독특한 건 빈칸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의 자질, 질이 좋은 거다. 그게 독특하다잖아. 그러면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반전이.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든 문제에서는 지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반전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 문장 볼게요. Because 나왔죠? 그 CEO가 무엇을 제거했기 때문에 the mental cost. 여러분 cost는 대가, 비용이라서 우리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인 대가를 제거했다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를 감소시켰다라는 얘기라서 그냥 궁극적으로는 좋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를 없앴으니까. 맞나? 자, 그런데 뭐에 수반되는? In planning the meeting. 그렇죠. 뭐 하는데? 그 미팅, 회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피로도. 그러니까 그리고 or thinking about.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about who will, 그죠? or who, won't be there. 이거 뭔 말이죠? 누가 오고 그리고 누가 안 올 것인가. 대여는 회의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대가를 없앰으로써 사람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냐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와우. 창의적. 잘 봐. 이 자식들아. 자.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 안 하고서는 탁탁 뚝딱 떨어지기 힘들죠. Creative problem thinking이 왜 나왔다? 바로 quality of ideas. 이겁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바로 이 CEO가 했던 행위, eliminate the mental cost. 여기 설명해줬잖아.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죠? 이게 회의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돼, 이제. 수월해졌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이거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자, 선지갑니다. 1번 소비자 불만, 2번 정기적인 회의, 3번 traveling experience. 근데 1번, 3번은 진짜 아니죠? 자, 4번 flexible working hours.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4번을 했겠다라는 건 지금 전혀 이런 내용들을 연습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 정상반되는 쪽으로 잘못 가고 있네요. 유연성, 융통성 있는 시간의 변화가 있으면 언제는 이렇게 하고 언제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 financial 아니죠. 참 남은 거 뭐야? 2번이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regular meetings가 뭐야? 정기적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시간에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뭐가 우리는 그 회의를 미리 언제 해야지 라고 계획할 필요가 없고, 누가 오고 누가 오지 않는다. 아니죠. 정기적인 회의라는 거는 반드시 그 정해진 시간에 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혹시라도 아직 1학년 친구들,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아직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친구들은 선생님 저 여기 다 읽으니까 이게 답이 나오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1학년이기 때문에 지문에. 그러나 학년이 높아지면, 아니 바로 고2만 돼도 이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껴요. 왜? 그땐 다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더 헷갈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 무엇을? 주어져 있는 문장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논리 독해를 추론할 수 있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굳어져 있는 뇌를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깨닫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전혀 그걸 가지고 뭘 추론할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유연성이 있는데 이걸 왜 계획할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남은 거 2번밖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뭔가 잘 생각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의 변화를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2번. 이게 처음 한 번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다? 여러분, 여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1학년 문제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단락이 짧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있으면 어디다? 한 중간 정도 있죠? 얘들아, 중간 정도에 뚫려져 있죠? 중간에 뚫려져 있는 경우에는 어디를 보고 정답을 추론하라? 예, 이제 바로 뒷문장인데, 사실 이것도 수능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바로 뒷문장을 읽어도 되지만, 요즘 이제 대세가 앞에도 또 시그널이 있다 이러면 읽으시면 돼요. 시그널이라 하면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미 단서이니까 보통 이제 빈칸 앞뒤로 많이 오게 되지만 항상 앞뒤를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게 단락 자체가 짧고 빈칸 앞문장에 하위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읽으셔도 답이 뭐 거의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선생님은 전형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이 들어간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을 통해서 정답 추론하겠습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알게 됐습니다. 데디아를. 스마일리 페이스. 근데 이게 여기만 보면 우리 웃고 있는 얼굴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웃고 있는 얼굴을 사용하는 것은 자, 보다 동사 이하죠. 동명사 주어였고요. 웃고 있는 얼굴을 사용하는 것은 빈칸하다. 자, 그 다음 연구 갑니다. 그 다음 문장은 the study라 그랬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연구가 말하기를, 얘기하기를, 자, 실제 웃음과는 달리라고 했어요. 실제 웃음과는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스마일리 페이스가 우리가 지금 몰랐다 하더라도 뭐지 이거?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 실제로 미소 짓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마일리스는 그럼 다른 건갑다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냥 스마일리라고 하세요. Do not.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빈칸에 들어가는 논리가 중요한 거지. Do not increase perceptions of worth 보다 warmth. 그 스마일리는 무엇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 따뜻함, 인간의 온화함의 인식을 증가시키지 않았고 실제로는 감소시켰다. 뭐에 대한 인지를 competence 끝났네요.
이거 뭐죠? 능력이잖아요. 능력에 대한 인지를 더 감소시켰기 때문에 얘는 무능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엔 뭘 들어가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확히 뭐랑 쌍둥이어야 된다? Decreased perceptions of competence. 무능력에 관한 어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뭐다? 1번. 보이십니까? incompetent. 정확하게 쌍둥이 단어 나왔죠? 너무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3번은 오답률 5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무엇이 약하고 지금 약점이 있었는지를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듣고 잘 파악하시면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자,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31번과 32번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듯이 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읽어야 하는 문장이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거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논리 독해라는 거를 느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빈칸이 지금 어디에 뚫려져 있다? 마지막 부분에 뚫려져 있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뚫려져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서 읽는다? 어디를 주목해서 읽는다? 자, 빈칸에 뚫려져 있는 마지막 두 문장과 이게 지금 가끔씩 우리가 요즘 수능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마지막 읽어야 되는 문장들 자체가 길고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이 두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최신 수능이. 그런데 원래는 정석대로 우리가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제자들이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들을 이제 쫙 이렇게 먼저 풀어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더 정석대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고1 친구들 영어 기본 실력, 어휘와 구문 해석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리딩 스킬을 또 꼼수라고 할 수만은 또 치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논리 독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그 방법을 쓰지만 우리가 또 어릴 때 책을 안 읽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책 많이 안 읽었다고 난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문제 잘 못 풀고?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도와드리는 건데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연구한 거를 접목을 하는 건데요. 우리 고1 친구들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딩 스킬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뻔히 주제가 보이는데도 그걸 못 잡고 모든 문장들을 다 읽어 내려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절대로 현명한 똑똑한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어느 부분만 보고 답을 고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고1은. 분명히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 그걸 못 찾고 계속 이상한데 덜 가야 되는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뚫려져 있는 이 지문의 유형의 경우 마지막 두 문장 읽고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답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당황하지 말고. 역시 영어는 당황하면 끝이야. 멘탈 털리면 끝이야. 그지? 그래서 차분하게 위에 두 문장을 통해서 정답을 추론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단지 여기만 읽으라고! 이게 아니잖아. 이 무식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결국 이거는 논리 독해를 우리가 의거해서 접근을 해보면 빈칸이 뚫려져 있는 이 부분과 첫 두 문장이 완벽한 쌍둥이, 재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글의 특징이에요, 얘들아. 알아두셔야 돼요. 꼭이요. 약속. 아직 선생님 손가락 아파. 많이 아파. 자,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선생님 티냈어. 자, 그래서 요 식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볼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답률 5위라고 갑자기 이렇게 정답률이 떨어진 이유를 선생님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정말 그야말로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더니 답이 나오더라?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좀 했었어야 돼. 생각을. 뭔 말인지 알아? 자, 같이 보여줄게. 자, 지금 그리고 내가 또 느끼는 게 깜짝깜짝 놀래. 1학년 부문들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빈칸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두 문장 읽습니다. 자, 그러면 accepting이라는 ing로 시작을 하는데요. 보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서 벌써 헷갈릴 수 있었어요. 왜냐? accepting 동명사 주어로 시작한 건 많이 봤을 텐데 여기 또 타동사다 보니까 대절이 목적어 절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that 나오고 얘가 대절의 주어고 동사고 가는 거야. blessing. 그지? 축복. 명사 뒤에 that 나왔으니까 다시 괄호열고 gives you everything. 빰 됐고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구조? 명원, 명투, 동, 빰. 야, 근데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하긴 했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여러분 니유투가 너무 매력적이지?
겁내 매력적이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닫아도 되고 이거를 그냥 한 통으로 봐도 상관없어. 봐봐.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전체 구조가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돼. 알겠지? You need to see humor and craft stories on a daily basis. 빰! 했더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왜 오 마이 갓? OMG. 왜? 동사가 없잖아. 1문 1동입니다. 여러분 급행 기본이지 1문 1동. 동사가 없잖아. 그러면 너는 구조를 잘 잡았다? 못 잡았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늘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길고 좀 복잡한 우리가 당황스러운 문장들을 보면은 당연히 처음에 잘못 잡을 수 있지 사람인데 선생님도 잘못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재빨리 보고서 아 틀렸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면 자꾸만 돌아가서 쓸데없는 걸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아리까리했던 부분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픈 마인디드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그러면 이 that부터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선생님이야 처음 보자마자 눈치는 깠지. 이게 팩트가 여러분 명사잖아요. 가산, 불가산을 논할 때 영어는 명사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가산 명사야. 즉 셀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이 앞에 s가 없다면 어나 더 둘 중에 하나의 관사는 붙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격의 절도 더 팩댓이잖아요. 그냥 팩댓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얘네 둘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예, 지시 형용사였던 거죠. 어와 더 대신에 들어가네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 지시 형용사니까 그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아요. 그 사실을 수용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동명사 주어 여기까지고 is가 본 동사 그럼 잘 된 거네요. 맞습니까? 근데 또 두 번째 난관이 있어. 잘 봐. 그러한 사실을 수락하는 것을 일단 해석해. is a blessing, 축복,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좋은 건데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좋아. You need. 근데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이랬잖아. 내가 스포니까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 you need to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지?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 봐봐. 여러분이 유머를 보아야만 한다 이거거든? 휴머를 보아야만 한다. 어쨌든 뭐 이해야만 하는 모든 것 이거거든요. 해석이 자연스러워 이상해요.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휴머를 보아야 하는 모든 것? 무슨 말이죠? 하는 모든 것? 굉장히 어색하죠. 그럼 우리가 구조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특히 고1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더만. 고2, 3보다는. 고1에서 자 봐봐. 여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어떤 가능성을 봤냐면은 잘 봐. 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명은 명투동 구조는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냐?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이거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명은 명투동의 구조에서는요, 여러분, 아주 어려운 수준이 아닌 고1 수준이라면은, 여러분, 고1 단계라면은, 이렇게 닫으면은 안 되고요. 이 뭐냐면 여기가 뒤가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명은 명투동. 명투동 이 구조가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눈치챘어? You need to see humor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가 문법적으로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만 알아두세요. 마지막까지. 저는 지금 고1 수준부터 차근차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불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묶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나 오히려 수능에 가까워지면 수준을 더 높이 올리면 오히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기는 해요. 자, 자세한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자르면 완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의 조건에 부합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볼래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거를 줄 수 있는. 괜찮죠? 그러면 to see 왜? 휴머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예요. 그리고 craft stories. 여러분 craft 뭐다? craft 필수업. 이거 오히려 고1 친구들 어휘들이 어려운 거 니들 고1이지 그래. 너 다 어렵지? 근데 이거 고3 수험생이 봐도 약간 난도가 있는. 당황했잖아 지금. 당황 열매 먹었네. 크래프트 뭐야? 정확히 말하면 수공예품을 만들다.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직접 수공예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작하다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제작한다. 무슨 말인지 느낌 왔어요? 만든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머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야, 근데 여기도 지금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그널? 뭔 줄 알아요? That fact예요. 그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뭔 말이지? 굉장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럴 때는 당연히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도 읽으셔야 돼요. 돈만 된다면. 너네 다 읽는 애들이잖아. 이거 하나 읽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억울해. 자, 근데 마무리. All you have to do is blank.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사실 밑에서 세 번째 문장 읽어도 되는 게 마지막 문장에 거의 정보가 없잖아. 아예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이거입니다. 네가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거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문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 within it, 뭐들? it은 뭐다? 우리 세계죠. 이 세계 안에 당신의 존재는 is probably funnier. 훨씬 더 funnier. 더 재밌죠? 무슨 말이야? 이 우주라는 세계 자체가 신비롭고 재미있는 걸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너 자체다. 네 삶 자체가 웃기다는 재밌다는 얘기야. 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재밌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휴머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를 갖게 되는 축복이다. 근데 좀 답답하지? 자, 그래서 이번에 위로 두 문장 올라갈게. 여기 읽었고 두 문장. 여기 잘 봐. 생각하면서 가. 이거를 여기에서 치는 조미료급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기본으로 갖고 가야 돼, 여러분. 아예 버리고 가면 안 돼. 근데 how funny are you? 야, 이런 거는 진짜 필요 없잖아. 너 얼마나 웃겨?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장난해? 이게 아니고 여기가 퀘스천이니까 우리 급햄 시그널 기본이지. answer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가 주제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형광펜 해봐. 이 문장. 빰. 주제문 떴어. 자, 잘 봐. 주제문이라서 집중해서 읽는 사람하고 아우 그냥 모르겠으니까 일단 읽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하고 급이 다르지. 봐. 자, 너 얼마나 재밌어?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유머 감각이 있는 반면에 라는 얘기는 뒤에는 물론 읽겠지만 안 읽어봐도 이게 논리 독해야. 여러분, 자, 너 얼마나 재밌어?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게 웃겨. 그렇지만 무슨 내용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보자고. 어떤 내용이 추론이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고나지 않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자, 거기까지. 자, being funny is a set of 일련의 기술이다. 웃기다라고 하는 거.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애들을 웃길까? 코미디언도 아닌데 연구를 한다죠? 근데 선생님은 그 자체로서 웃기다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자, skills that can be learned 나왔잖아. 뭐래? 배워야 하는 거래잖아. 학습해야 된대잖아. 이거 뭐야?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내려와. 자, 일단 봐봐. 선지속어도 계속 해봐야 들어. 1번, keep away from new technology. 장난하냐? 새로운 기술로부터 멀어지는 거? 멀어져야만 합니다. 2번, 자, 위험을 감수하고. 미쳤어? 아유, 야, 이거 목숨 걸고 위험 관리, 그 위험을 맞닥뜨릴 이유가 뭐 있어? 웃기려고. 그 다음 3번, 자, have friendly people close to you. 뭐야? 뭔 소리야? 우리 친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가까이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었잖아. 야, 이게 지금 매력적인 오답 선지로 지금 딱 선정이 됐어요. 딱 보니까. 엄청 많이 뽑아줬어요, 이거를. 난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읽어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단어가 틀렸어요. 꼼꼼하게 해석하세요, 고1 친구들. 특히나 꼼꼼하게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리딩 스킬도 의미 없어. 알았어? 어떤 한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말해봐. 아니라며. 지금 혼내는 것 같네. 아이고. 미안. 자, 아니 이게 아니라며. 정답 아니라며. 왜 아니냐고. 이걸 생각하란 말이야. 네가 백날 문제 풀어봤자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틀려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없어? 나 혼자 해 지금? 뭐야?
friendly가 잘못됐잖아. 얘들아, 여기 지금 봐봐. 웃긴 사람들 얘기하고 funny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배우라며. 그럼 옆에 있는 funny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거라면 이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알겠냐? 그 사람들로부터 배워라. 뭐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friendly people 여기서 왜 나오냔 말이야. friendly에서 틀린 거야. 이거 많이 골라줬는데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오답 선지 고르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 다음 4번 document them. 여기서 여러분 댐이 뭐야? 이런 거 잘해야 돼. 댐이 뭐야? 뭐겠어? 네가 휴머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아니면 왜 또 복수라 그랬어? 여기 휴머도 봐야 되고 이야기들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지금 복수를 받은 거거든.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뭐다? 그거를 문서화해.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말을 해. 뭔 말이야 이게? 전혀 뜬금없이 느껴지니 여러분? 아직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 아까 위에 읽었잖아. 뭐래? 어디 갔어? Can be learned. 학습돼야 된다 그랬지. 학습이 뭔데? 우리가 문서화된 걸 보잖아. 그리고서 암기해야 되겠지. 우리가 암기할 때도 주변 옆 사람한테 내 동생한테 외운 거 얘기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는다는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여러분 이건 배경 지식이야. 우리 고1 친구들은 배경 지식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고3 때까지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리딩 스킬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논리 토익의 핵심은 배경 지식.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들 우리가 학습적으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지식들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답 빠르게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은 4번이었고요. 4번. 우리 33번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또 들여서 정성껏 꼼꼼히 설명을 했어요. 나머지는 금방금방 끝나는데 얘가 5위였지만 거의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 많았던 지문인 것 같습니다. 상호 관계, 대인 관계를 향상시킨 아니라고요. fun이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만 해서는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3번은 아니라고. 네가 1, 2, 5번은 아마 나가리 했을 거예요. 근데 3번, 4번 가지고 헷갈렸던 친구들이라면은 프렌들리가 정확하게 아니라는 걸 정말 알고 있었어야지 이거는. 근데 자 마지막 자 단서 하나만 더 줄게. 그 다음 문장에 exceptionally라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뭐야? 아주 예외적으로 굉장히 웃긴 사람들은요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 뭘까요? 이제 프로야 프로. 여러분 타고나게 웃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야? 쓴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34번 갈게요. 자 34번 빈칸의 위치는 어디다? 예, 마지막 두 문장이네요. 예, 자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추론하는지 시그널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자 느낌이 오시나 모르겠어요. 연습해 보시면 금방 느는데 by doing so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앞문장 읽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읽어야죠. 아니 이 두 문장 읽어서 답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게 뭔지를 알면 훨씬 유리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빈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부터 읽고 따라서 동그라미 We are in a better position. 우리는 더 나은 위치를 선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위치죠? To understand. 뭘 이해한다? 국제 교류 교환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국제적인 교류, 무역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어디를 읽는다? so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밑에서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됐나요?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읽는데 세상에 여기서부터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동그라미 빨간 펜 동그라미 이거 무슨 기능이다? 예시죠? 얘들아 예시죠? 자 그럼 우리 급햄들은 끝나는데 사실 왜? 이 예시도 물론 여러분 빈칸이니까 정성껏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앞에서 시간 다 줄여줬잖아요. 그럼 지금 시간 안 부족하거든요? 읽으세요. 제일 오답률 높은 애들인데 지금. 얘 몇 위? 오답률 2위. 근데 자 이게 시그널이란 무슨 말이냐. 예시는 예시로만 받아들여야지 핵심적인 중심된 내용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주제는 어디 있다? 앞문장이거든요. 됐습니까? 야, 이거는 기본 리딩 스킬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이 economist부터 여기 understand까지 형광펜 하겠습니다. 형광펜 하세요. 주제문이니까 형광펜 해야지. 간다. 경제학자들은 뭐래? 가정을 하는데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즉 땡땡이니까 가정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그 가정은 can simplify. 느낌 오십니까? 입질 왔어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The complex world.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경제학자들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지금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나왔죠? 경제학자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정을 했다. 개소리를 하겠어요? 아니죠? 필자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assumptions부터 understand에 해당하는 이 문장이 결국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ke it easier 감옥 적어내. 우리 급햄들은 구어바이선 기본적으로 하잖아. SOS 구문 독해 다 한다. make 나오고 it 나오면은 감옥 적어. easier to understand 침묵 적어줘.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는 게 쉽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 simplify the complex world and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사실 make it easier to understand는 이미 여기 나왔어. 더 내가 더 좁혀줄까? 범위를 여기 지금 understand 우연히 친 것 같아? 아니야. 작정하고는 장치야.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라고? simplify the complex world. 자, 선지 본다. 어디 있을까? 세상을 단순화하고 그 문제를 초점을 맞춘다. 이런 내용이잖아. 맞지? 예시도 근데 여러분 읽기는 읽었어야 돼. 한번 읽어볼게. To study the defects 뭐다? 뭐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 국제교류, 무역에 대해서 국제무역에 대해서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뭘 주장할 수 있냐면은 세상은 consist of two 여기 나오네. only two countries. 오직 두 개의 국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내가 고1이라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거 진실이야 거짓이야? 개소리잖아. 지금 세계가 어떻게 두 개의 국가로만 이루어져 있어. 말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어순이라는 동사를 본 순간 그걸 알았어. 잘못된 가정을 얘기할 때 어순이라는 동사를 쓰거든. 이거는 고3 되면 더 중요하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그냥 왜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까? Simplify the complex world.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키려고. 왜 그럴까? 더 잘 이해하려고. 아까 여기 앞에서도 이해 좀 됐을 거야. And that each country produces only two goods. 이렇게 단순화함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시 안 읽어도.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볼게요. 1번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일단. 자, 무엇을 예방한다? 우리는 예방할 수 있다. 폭력을. 소비자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자, 뭐의 가치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지금 단순한다는데 다양성 나오면 어떡하죠? 3번. 보장한다 안전성을. 그 랩실에 우리 실험자들의 안전성을 지금 보장해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5번. 자, 차이점을 인지한다. 물리학과 경제학 사이의 차이점을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지가 너무도 아니네. 여기는 그 문제의 본질에만 오히려 집중할 수 있어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정답 4번입니다. 됐고요. 아우 나 오늘 빈칸 설명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썼네. 자 이제 좀 더 심기일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얼마나 더 신속하게 풀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깜놀했네. 선생님 35번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연구실 조교 아가가 지금 지금 35번이 없지만 PPT로는 여러분들 시험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35번이 오다면 3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무슨 유형이야? 여러분 여기 잘 들어. 이거 맨날 야 너네 그리고 이거 알잖아. 지금 이거 모든 안 했던 유형까지 모두 다다 지금 흐름무가 문제도 굉장히 쉬운 유형인데 선생님 독해바이블 베이직 리딩 스킬에서도 다 전수를 하잖아. 그거 조금만 들어봐도 아는 게 흐름무가 몇 번? 35번.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 너네 꼭 잘난 척하다가 흐름무관하고 응? 한 줄 요약 이런 거 있잖아. 걔 우습게 보는 거. 이런 애들 꼭 호담 요위안에 든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맨날
맨날 하지. 매 시간마다 3학년 때까지 얘기하잖아. 3학년도 그래. 니들이 딱 이걸 났잖아. 이게 지금 몇 위? 4위야. 이 흐름 구간이 4위라고 우습게 보다가. 어떻게 된 거야? 전혀 전략이 없어. 개새들이. 진짜. 전략이 없어. 미친 거지. 여기 봐. 이렇게 쉬운 거를 그냥 쉽다 하니까 그냥 다 쉽지. 아니고 여기 봐. 흐름 구간 어떻게 푼다? 첫 문장을 봐야 돼. 왜? 첫 문장을 잘 봐. 왜? 두 갈식이거든. 이제 얘가 주제문이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잘 봐. 선지가 1. 나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높은 비율로 틀렸어. 이거. 너무 많이 틀렸어. 넌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너는 이렇게 하잖아. 주제문 읽었지. 그 다음에 1번 선지 보지. 그건 누구나 해. 초딩도 하겠다. 그래서 흐름무가 문제는 절대 never ever 1번이 정답이 될 수 없어. 알겠냐고. 아무도 안 고르니까 안 내. 교수님이. 그 다음 2번 문장 읽지. 그럼 너 어떻게 하니? 1번 문장 읽고 그 다음 2번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안 자연스러운가 그거 찾고 있지. 벌써 거기서부터 틀렸어. 어떻게 해야 돼? 1번 문장을 주제랑 비교했다면 2번 문장도 주제문이랑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장 어떻게 해? 마찬가지 앞문장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주제문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제 여기서부터 말리느냐. 여기서부터 벌써 불행의 씨앗이 시작됐잖아요. 3번 딱 읽는데 뭔가 좀 그렇지만 이 정도는 바뀔 수 있어. 왜? 아니 글을 잘 써주잖아. 주제랑 달라도 야 흐름이 아예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 그잖아. 한 번 반대로는 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근데 그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틀려나 보다 하면서 굉장히 관대해 이럴 때는. 넘어간다? 근데 4번에서 어떻게 돼? 완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몇 번 골라? 4번 고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틀리지. 이번에 다 그랬잖아. 미친 거 아니야?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이미 3번이 주제와 빗나간 얘기 했어. 그러면 넌 3번을 골랐어야 돼. 그러니 너는 4번을 읽으니까 3번하고 부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야? 3번이 빠져야 되니까. 다시 2번으로 돌아온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4번을 골라 애들이. 이거야. 끝이야. 다시 뭐라고? 흐름문과는 주제문과 동일한 내용이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야. 3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했는데? 자, 그럼 주제문이 뭐였는데? 자꾸 나는 왜 해석해주지? 정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첫 문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고3이면 문장 하나가 짧아 길어. 겁내 길어요. 그래서 그 한 문장만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1번 선지 들어가는데, 야, 잘 봐. 고1들은 너무 짧고 쉬워가지고 문장이 막 4개 막 이래, 앞에가. 다 읽어야 돼. 읽어. 근데 지금 뭐라고 하지? 이 주제가 뭐야? 말해봐. 당황하지, 지금. 주제가 뭐야? 물은 궁극적인 공통제입니다. 따라서 보호해야 됩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너무 뻔한 거는 안 나와. 식상한 거는 뭐야? 일단 공동제고 누구나 우리가 이거 진짜 경각심을 일으키는 좋은 글이에요. 누구나 물은 boundless라고 나와요 지금. boundless가 뭐다? 경계가 없고 구속이 없다라는 거는 끝도 한도 없이 우리가 마구 쓸 수 있을 것 같다. 부족되고 고갈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그리고 물 수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silly,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But rules change. 현관편 하세요. But rules change. 여기가 주제문. 하지만 규칙이라고 하는 거 원리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부터는 수자원을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권리라는 고급 용어로 썼어요. 권리.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이 물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 보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3번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교통수단. 수로를 이용한 교통수단. 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주제문 But rules change.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했던 내용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6번 갑니다. 자, 순서인데요. 이번에 순서가 좀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냥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할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따라서 선생님은 또 순수화 시그널 하면 또 그 쌤의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시그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이거 근데 내용 되게 좋아요. 이거 평권이 좋아할 만한 출제진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인데 그 누구도 그들이 평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평균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이 지문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할 얘기인가 지금 싶긴 한데 약간 고민이 되긴 한데 이게 또 성차별인가?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이 남성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자들은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아니야 아유 내가 뭐가 이뻐 약간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단 잘생기지 않았니? 약간 이런 다음에 그렇지 않아? 애기들이라서 모르나? 근데 그 공감하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 근데 그 자신감 좋지. 좋아.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 거야. 말만 그러면 안 되고 그지? 근데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내가 이 얘기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도 영어권에서 여러분 average는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average는 좋은 뜻일까? 그냥 그러니까 좋은 뜻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이러잖아. 우리 뭐 평균은 돼 이러지. 평균은 돼. 이거 그래도 그나마 굳이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나눠봐.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그러니까 난 평균은 돼 이 얘기가 좋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영어권에서 average는 부정적인 뜻이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도. I'm the average person 이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보는 거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No one likes to think they are average. 이거잖아. 그 누구도 나는 평균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적어도 all below average. least of all.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least of all. 거의 없다고. 알았냐? 되겠냐? 그런 뉘앙스야.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평균 이상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A 단락은 O 세모 X. 왜요? 아니, 읽어보면 완전 X 아닌가요? X. 완전 X 아니에요? 뭐로부터? 우리의 결심인데요. 변하려고 하는 결심이 갑자기 왜 나와요? 굉장히 어색하죠? X. 그 다음 2번, B번. This 동그라미, 시그널. overconfidence, 과한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 this가 가리킨 게 뭐다?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거 못 잡았다면 에버리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인 거죠. 오히려 1학년이 이렇게 배울 만한 게 많네요.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 지금 in self control이죠? 요거는 지금 처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과도한 자신감이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이게 지금 이거는 괜찮았는데 in self control이니까 여기서 지금 컨트롤에 관한 얘기는 없었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B는 그러면 X네? X인데 지금 이 B 단락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셀프 컨트롤에 대한 과한 자신감.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도 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자신감은 공통된 부분인데 지금 직접적으로 비단락에는 자기 통제력에 관한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지 A단락 없었잖아요. 정답 나왔잖아. CBA. 볼래요? 자, C 단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물어봐줬더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피실험자들, 응답자들은 자기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등급을 매겼다. 그럼 당연히 여기랑 지금 일맥상통한데요. 마지막 부분에 볼까요? 여기 뭐가 나와요? self control 나오죠? 따라서 C, B, A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A도 선생님 어디서 해야 돼요? 이런데 이 B 단락 마지막 부분을 읽고 A 단락이 첫 문장하고 그죠?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37번 한번 가볼게요. 37번.
여기에서 이 문장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분 party라고 하는 표현 내가 해석 안 하려다가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파티인데 내가 하는 그 파티? 이거 both party 좀 이상하잖아요. 파티가 동시에 두 개 열리나? 그건 아니죠. 여기서 파티는 뭐라고 해석한다? 그냥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oth parties. 한 편, 다른 편. 그래서 두 편이 이렇게. 그러면 the other party는 뭐예요? 상대편이 되는 거죠. 되겠죠? 뭐 교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unless 두 편이 원하지 않는다면 뭐가 상대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제공해야만 하는 것을 둘 다 원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게 마치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A 달락 갈게요. 자, A 달락. O 세모 X. X 이건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죠? However인데 if the farmer이라 그랬어요. the 별표 대표적인 시그널. 그러면 우리는 A 달락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 farmer가 반드시 한번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B 달락을 봤는데 여러분 이제 요런 표현도 한번 읽어주시겠지만 이거 딱 보이지 않니? 자 빨간 펜 동그라미. 이거 무슨 기능? 예시입니다. 예시가 시작되고 있고요. A farmer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B 다음에 A겠구나.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farmer 한번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등장한다? If the baker. 지금 농부하고 제빵업자. 이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 사람 나왔잖아요. 지금 베이커 해가지고 나왔어요. 베이커 나왔으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될 차례야? 더 farmer가 나와야 될 차례 아닌가요? 그죠? 그다음에 C 달락. 우리는 심증은 그렇지만 봤더니 자, C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upon further investigation. 자, 뭐를 할 때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조사에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C 달락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1년에 1차적인 뭔가 조사가 일어나고 상황이나 어떤 일련의 과정이 거쳐간 후에 좀 더 우리 이거는 검증을 더 해봐야 되겠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어느 쪽으로? C가 맨 뒤로 와야 되고 B 다음에 A가 와야 되니까 B, C,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오늘의 오답률 1위. 1위라서 그런지 입술이 바짝바짝 타네요. 어떻게 정답이 나오던가요? 아니 찍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저기 이거 급햄들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해설 강의 보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해석만으로 풀면은 지금 매력적인 선지가 내가 봐도 이거는 애들 좀 낚일만 했다. 야 그리고 이때 좀 되면은 지금 38번이면 선생님도 지금 지치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직접 문제를 다 풀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지치겠어요. 집중력 약해지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정신력과 멘탈 그리고 실력이 막 흔들릴 때 이럴 무렵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결국 뭐다고?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 지문은 시그널 없었다면 절대 정답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친 시그널은 바로 여러분 틀린 이유는 단 하나! 이 시그널을 놓쳐서요. 한다? 그러나 thinking about it. 자, it 동그라미. this way 동그라미. 이거야. 넌 이거 두 개 간과했기 때문에 틀린 거였어. 이유는 모두 다 같아. 다시 한번 말해. 얘를 빼고 얘 대충 넘어가고 해석을 전체적인 해석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 이렇게 인지한 다음에 내려왔으면 너무너무 네가 고른 답도 매력적이야. 어디? 여기 3번이었잖아. 3번 너무 매력적이야. 해석해봐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 알겠냐? 전혀 어색함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볼게. 꼼꼼하게 본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뭔지가 나와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3번 안 된다고. 난 설명 끝이야. 야,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간과하는 거다. 빚을. 어떤 사람들의 빚일까? In love. 이거 좀 슬픈데 이거.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 어떤 사람들이 진 빚을 간과한 거냐면 in low income brackets. 여러분 brackets 내가 질문한다. brackets 알았던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nobody. maybe. nobody.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 아님. 어휘 아님. 근데 심지어 각주도 없었음. 그래서 애들이 멘탈이 틀린 것으로 사료됨. 야 나는 오히려 재밌었던 게 선생님도 순간 브라켓? 그럼 내 남동생이 맨날 쓰는 영어가 브라켓이거든. 브라켓이 그 교정기야. 영어로. 이빨 교정기. 그래서 뭐야? 알 수가 없어? 이게 좀 거지 같아. 브라켓을 애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몰라도 전혀 지장 없어. 왜냐? 여기 봐.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데 로우 인컴이면 끝난 거잖아. 저소득에. 소득이 좀 적은 그런 사람들 얘기한 거였거든. 그럼 브래킷이 뭐냐? 틀이야, 틀. 아니, 틀니 말고 교정기 할 때 그 틀인데 결국 의역해서 사람들의 틀, 계층. 근데 이거 단어 몰라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와도 쫄지 마. 왜? 후니까 결국 이것도 뭘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성질이구나. have no other way. 자, 여기가 중요하네. 이 표현 알아두면 승리한 거야. 자, 여기 봐. other, that, 밑줄, 왜. 근데 여기가 no way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빚 외에는 no other way. 빚 이외에는 없네. 근데 자 봐봐. 어떤 빚이냐면은 then that to acquire basic necessities of life. 요게 뭐야? 요게 뭐야? 기초 생필품이지. 이게 필수품이잖아. necessities, 필수품. 기초 생필품을 습득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무슨 말이야? 그 빚을 사치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지는 빚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접근하는 건 생필품을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빚을 진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간과한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3번. 왜 틀렸다? 그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3번 문장에는 뭐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진다라고 하면 무엇의 결과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응? 개인적으로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너무 사치스럽게 써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by contrast가 없었다면 정답률이 확 올라갔을 것 같은데 대조적으로가 나와버리니까 3번하고 4번의 대조적으로가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골라버린 거죠. 3, 4번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 however 들어가고 뭐가 대조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수익은 괜찮은데 충분한데 사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빚은 입장이 다른 거다. 이렇게. 여기까지. 시그널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쉬웠죠? 그래서 39번은 착합니다. So, 동그라미. 따라서 환자가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나요? Whose her has stopped. cat. 이게 끔찍하게 이거 뭔 말인가 했어요? 심장이 정지한 환자는 can no longer be regarded as dead. 더 이상 죽은 자로서, 죽은 사람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럼 환생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 와야 될 것 같아? 어떤 내용이 와야 되겠어요? 해석적으로는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인 거 혹시 궁금해서요. 뭔 상황이에요 이게? 왜 더 이상 죽은 게 아닌 걸까요? 아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편하게. 네 생각을. 아니 지금 급하면 니도 하라고. 아니 개소리라도 좋아 해봐라고. 그래야 내가 거기다 살을 붙여줄 거 아니야. 심장이 아니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뇌사.
그러니까 뇌사 알아들었는데 이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예, 번역이 필요해. 번역이 필요해. 뇌사를 당하지 않으면 얘는 심장이 멈춘 거는 죽은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 말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한국 사람들끼리는 내가 무슨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아. 번역을 해줘야 돼. 맞죠? 그런 내용이 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되겠어요? 과학기술의 발달. 심정지쯤이야. 금방 이걸로 하면은 금방 뛴다잖아요. 그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해설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지문이거든요. 오늘 다루는 선생님만의 그쌤만의 필살기 보여드리라고요. 나 이거 거의 3초 컷이잖아. 왠 줄 알아요? 디디디.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하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놀러온 거 부정어가 보이죠? 여러분. 자, 삽입 문장도 여러분 삽입 문장에도 이 삽입 제시된 문장을 아무거나 뽑는지 아십니까? 주제문일 때만 뽑습니다. 근데 주제문에 부정어가 나온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놀러온 거 별표. 얘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는다. 낫이라는 거죠. 얘랑 짝꿍 누구? 얘랑 짝꿍 누구? But 아니면 instead 하지만 하나 더 뭐라? rather.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 어디에 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거 아니거든. 정답 4번이네. 왜? 여기 instead 빰. 넋이 나갔어.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요즘 떠오르는 대세 강조 구문이 나레이버 B 구조입니다. 그런데 A가 아니라 B다. B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근데 but 대신에 rather와 instead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현재 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요. 혼자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이 문장 표현 앞에 뭐가 부정어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4번 문장 앞에 부정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나 세상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죠. 뭔가 부정어가 들어간 표현이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학년은 그냥 해석만 했을 때 아까 근데 니네 봐라 38번도 큰소리 못 치지. 이거 오답률 1인데 시그널만 정확하게 잡았어도 이거 아니었잖아. 여기서 벌써 보이는데 39번 같은 경우 수능에서는요. 해석을 했을 때 절대 못 잡아요. 정말 매력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결국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등급은 받아야 되잖아. 1등급. 시그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3번과 4번이 아리까리 미치겠네. 어떡하지 돌아버리겠네.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시그널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석만으로 잡을 수 없는 거 시그널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이제 1학년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석 정확하게 하시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걸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1등급은 고1부터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고1 친구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